특히 정제된 곡류, 이건 식사 후에 20분 정도 지나면은 즉시 단순당으로 급격히 바뀌게 돼요.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를 먹었을 때, 또는 내가 밥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어떤 차이냐? 똑같이 탄수화물인데, 감자나 고구마를 먹었을 때는, 특히 감자를 먹었을 때는요, 전분이죠, 녹말식품들. 이 녹말식품들은 단순당으로 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밀이나 밀가루나 정제된 곡류, 밀가루나 백미는 즉시 위장에 들어가 소화효과 만나면서 침하고 벌써 입에서 씹을 때, 침과 만날 때 벌써 단순당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도정된 곡류식품을 과다 섭취할 때 갑자기 우리 몸속에서 단순당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걸 미처 처리를 못해요.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단순당 하면은 단당류 또는 이당류를 얘기하죠. 근데 급격히 이러한 당류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것은 직접 들어왔을 때 세포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몸에 직접 활용되는 것은 단당류예요. 근데 단당류와 이당류가 곡류식품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은 침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급속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필요한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먼저 복부 내장 지방으로 만들고, 그리고 피하 지방으로 옮겨요. 단순당 식품, 단당과 과당도 해당이 돼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그리고 단당류, 이당류, 특히 우리가 시럽으로 쓰고 있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상과당. 야, 이건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설탕보다도 더 빨리 우리 몸에서, 설탕은 이당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당은 단당류예요. 더 피해를 줘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 과당은 비타민과 미네랄 다른 것들과 식이섬유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봐줄만 해요. 근데 시럽으로 쓰고 있는 액상과당은 또 무과당 주스 보면은 또 무과당 음료들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전부 다 무가당, 당을 가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옆에 보면은 아스파탐 또는 액상과당이라고 들어 있어요. 이러한 단순당들, 이러한 식품들이, 이것은 곡류, 과일 속에 이제 곡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급격히 변하게 되죠. 요 과도한 단순당,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라 그래요? 대사성 질환. 다른 말로 이거 현대병이라고도 해요. 대사성 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성 질환. 이게 암, 고혈압, 대표적인 게 당뇨, 대표적인 것들이죠. 기타 여기서 파생돼서 생기는 각종 관절염,
혈액 질환들. 그러면서 이게 더 진행이 되죠. 더 진행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장내 균층의 변화가 급격히 오면서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소화기 질환이란 말입니다. 소화기 문제로서 면역계가 문제가 온 거죠. 이거 역시 소화기 질환이라는 얘기. 자가 면역 하니까는 달리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자가 면역이라니까는 이건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현대의학적인 관점이죠. 면역 질환인데 왜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냐. 이게 결국 면역의 문제, 우리 몸의 생명력의 문제, 이게 전부 다 소화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장 있잖아요, 장. 그래서 지나친 공유식품, 그래서 총체적인 칼로리를 줄여라. 공유 식사를 하지 말고 단백질 식사를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는 지방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칼로리 양을 줄이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먹고 간식하고 점심 먹고 간식하고 저녁 먹고 야식하고 중간에 또 뭔가를 먹게 되고 사람과 만나서 누군가가 만나게 되면은 만나서부터 그 만남이 파할 때까지 계속 먹어대죠.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 소비, 칼로리 섭취, 기타 소화기의 과로, 휴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칼로리 양을 줄여라. 서양 칼로리학은 되게 여성 1800칼로리에서 남자 성인 남자, 활동적인 성인 남자 2500칼로리로 얘기를 하죠. 25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스포츠맨들인 경우 해당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성인 남자도 2000 정도 서양 칼로리학의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서 자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칼로리가 외부에 섭취된 이 칼로리가 이게 터무니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세포가 하루에 100분의 1이 죽으니까 100조 개의 세포가 약 1조 개에 죽고 그러면 피부세포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3분의 1만 내장세포, 내부 피부 밑에 있는 세포들 한다고 하더라도 60kg인 사람이 600g이 내가 매일 죽는데 이 중에 400g만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내 고기가 내부에서 400g이 매일 교체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 고기죠. 내 살코기. 물론 거기는 뼈세포도 있을 것이고요. 죽은 뼈세포도 있을 것이고. 이처럼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영양소, 미네랄과 단백질, 지방성분들은
특히 단백질 성분들을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단백질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재활용되는 거죠. 내 고기, 사람 고기 400g이면은 그 칼로리를 환산할 때 얼마나 높을까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칼로리라는 건 뭘 의미하냐? 지금 현재 당신이 먹고 있는 칼로리 양을 무조건 2분의 1로 줄여라. 그래서 간식을 줄이고 1일 이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섭취하고 있는 칼로리 양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래도 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더 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냐면은 단순당 섭취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밀 식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에너지밀 한 포가 약 17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밥으로 말하자면 3분의 1공기에 해당이 돼요. 밥 한 공기가 약 350칼로리라 할 때, 뭐, 좋아요. 한 400칼로리라 하죠. 되게 350칼로리라죠. 350일 때 400칼로리라고 하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비타민, 그 다음에 제2유산균. 저는 수은크림도 타 먹고요. 내 몸에 초록도 타요.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었다 해보세요. 이걸 하루에 세 번을 해요. 그럼 173, 510칼로리죠. 그리고 여기에 반찬 있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 에너지밀은 정제되지 않는 당이에요. 공유예요. 정제하지 않는 공유. 그러면은 하루 기껏 먹어야 에너지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510칼로리. 그리고 반찬은 두부는 탄수화물 식품이지만은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이 많이 있죠. 육류 단백질하고는 다르게. 근데 에너지 식사를 할 때 두부를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드실까봐 제가 자꾸 염려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두부는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두부 한 두어머를 그냥 간장에다 참기름 해가지고 몽땅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염려스럽지 두부 반찬으로서의 두부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한다 하더라도 김치가 칼로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나물 한 접시가 칼로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도라지 한 뿌리가 칼로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뿌리류, 나물류, 기타 김치랄지 그 다음에 쌈 채소 같은 거, 깻잎, 어차피 취나물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기껏해야 한 끼 식사가 700에서 800kcal,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밀 식사를 할 때
자, 서양 영양에서 말하는 1800에서 2500이다. 그럼 2000을 잡자. 그러면은 한 끼 식사가 700칼로리, 한 끼 식사가 700칼로리라 할 때 세 끼를 먹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식하고 뭐하고 해서 초과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너지 미 식사를 할 때 쉽게 말해서 하루 한 끼 정도 먹는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한 끼에 섭취될 칼로리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사성 증후군 같은 것들이 안 나타나죠. 그거래요? 한 포에? 월표가 다른데 어. 760칼로리인데 어. 그러니까 우리 무게가 조금 다르니까 76칼로리 당분이 1정도 적어서 76칼로리 한 포에 76칼로리입니다. 자, 저 정정하겠습니다. 7321. 그러니까 80 정도, 이게 80 정도 돼야겠죠. 이게 양이 더 많아지고. 자, 80. 38, 24. 그러면은 거의 4분의 1 공기네요. 에너지 밀 한 포가. 공기로 밥 공기로 따지자면은. 근데 이제 비타민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리고 반찬에 칼로리가 있죠. 반찬은 공유 반찬이 아닌 이상은 마음껏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뭐 한 냄비를 드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턱이 뻐근할 정도로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똥이나 많이 나오지 뭐. 그래서 이렇게 적게 먹고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해서 하루에 700칼로리 정도만, 7, 800칼로리. 저도 지금 3일째 저도 에너지 밀 식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에너지 밀 식사만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서양 영양에 의해서 말한 이런 칼로리학이 얼마나 엉터리란 걸 알게 되잖아요. 하루에 700칼로리 이하를 섭취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죽나고 체크해 봤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꾸 식사량을 줄이는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자꾸 서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가끔 진심 어린 농담을 합니다. 물과 공기만 있으면은 우리 사장님 50일은 삽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건강법을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게 초기에 우리 프로그램 장청 몸청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당뇨 환자들 관리, 비만 환자들 관리는 장청 몸청 끝내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에너지 식사를 하게 하면은 몸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해지죠. 세팅이 되면서. 그러면서 추이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괜찮으면 에너지 식사법으로 가게 하든지. 근데 에너지 식사할 때 반드시 이게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칼슘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칼슘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반드시 소금을 섞어서 드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만 두렵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음식 생각 때문에 그래요.
고소한 갈비찜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튀김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나게 하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들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자다는 건강법을 실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고 고기도 싫어 뭣도 싫어 하다가 이제는 안 먹히네 하다가 갑자기 고기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금단 증상이에요. 콜레스테롤 금단 증상. 담배를 끊어야지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뇌에 유전자적 변이가 오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건강상 문제, 일신상 문제 때문에 끊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무뎌지면서 이제 금단 증상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정신없이 또 피우게 되죠. 그것은 근본적인 머리에 유전자적인 변이가 안 와서 그래요. 뭔가 아유 나 생각 없어 이제 다시나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럴 때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유전자적 변이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즉 중독된 유전자를 치유시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뇌가 나를 다스리죠. 뇌가 나를 다스리죠. 근데 뇌가 나를 다스리기 전에 몸이 먼저 뇌를 다스려요. 몸이 뇌를 다스리면은 뇌가 몸을 다스리죠. 장청, 몸청. 이렇게 뇌청, 신청, 장청, 뇌청, 뇌청, 신청. 장이 맑아져요.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건 장이죠. 장 상태가 정상적으로 돼야 호르몬의 균형이 맞으면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때 이 몸이 뇌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뇌가 이렇게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뇌가 밝아지니까 몸 구석구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몸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 뇌에서 만들어진 건 뭐고 몸에서 만들어진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마음 심자를 써요. 심장할 때 마음 심장을 쓰잖아요. 그리고 슬픈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폐에서 해요. 의심하는 병, 부정적인 생각, 또 의심하는 이런 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비위, 즉 췌장과 위에서 하고 알기 쉽게. 그리고 분노하는 감정은 간에서 하죠. 기뻐하는 감정은 심장에서 하고, 깊게 사고하는 거, 깊게 골똘히 어떤 것들을, 어떤 원리를, 어떤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사고하는 능력, 이것은 콩팥에서 하죠. 한편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간에서 하죠.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즉 분별력은 간과 쓸개에서 한단 말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이죠. 그게 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 보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을 야, 너 간도 쓸개도 없냐? 그러잖아요. 즉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무지한 행동을 할 때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너 간땡이가 크구나. 너 간이 부었냐? 이런 식으로 하죠. 분별하는,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이처럼 마음이 내에 있는 것 같지만, 감정이 내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죠. 근본적으로 몸이, 즉 내가 뇌를 다스려, 나가 뇌를 다스려요. 나가 뇌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단인 건강법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다스릴 수 있듯이 내 몸이 나의 뇌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나가 내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좋은 정보를 주면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특히 이제 뇌를 통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하고 만나죠. 내 주변에 있는 생육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하고 만나는 거죠. 내 주변에는 생육 번성하게 하는 기운과 파괴하는 기운이 같이 있죠. 파괴성의 기운이. 근데 파괴성의 기운이 있다기보다도 파괴성의 기운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력이 있는 생각이 없는 거, 생명력이 있는 생각이 없는 것이 죽음의 생명, 죽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우리를 자신을 직접 파괴시키는 그런 에너지는 없단 말입니다. 있다면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에너지를 내가 못 받아들일 때, 내 몸에서 만들어내고 외부에서 받지 못할 때, 그때 죽어가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둠은 에너지가 없어요. 단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어둠이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은 에너지죠.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어둠,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없을 때 부정적인 생각인 거죠. 긍정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등을 끄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긍정적인 생각이 없어질 때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음의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는 거죠. 생기를 잃어갈 때 죽음이 찾아오지, 생기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죽음을 불러들여서 생기를 밀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음은 없는 거니까.
가난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없는 게 가난함이죠. 돈은 에너지고 가난함은 에너지가 없는 거죠. 돈은 갖고 있는 거고 가난함은 부자는 갖고 있는 거고 가난함은 잃어버린 거죠.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늙어가는 것은 늙음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내 뇌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주느냐, 어떻게 내가 생명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뇌가 내 몸을 살리는 거죠, 이제.